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기 연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대 연기, 그리고 영화 연기. 이렇게 이것을 보면은 우선은 무대 연기는 대사가 중심이죠. 대사가. 그리고 영화 연기는 이제 영상이 중심이고. 실제 이제 무대는 관객이 바로 앞에 앉아서 보게 되면은 관계가 없지만은 뒤쪽에서 앉아서 보게 되면은 얼굴의 표정, 이런 미세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대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연극 배우들은 발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이제 멀리까지 크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요즘에 마이크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뭐 소극장이라든지 또 과거에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서는 당연하게 그 목소리가 뒷자리까지 잘 들릴 수 있게끔 발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정확하게 또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또 중요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극 같은 경우는 극본이 대사 중심입니다. 대사밖에 안 써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가 대사뿐만 아니라 지문을 통해서 어떤 보여줄 거리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죠. 우리가 영화 같은 경우는 대사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사실 영상이 더 중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영화를 여러분들이 소리만 듣고 영화를 보기는 힘들 겁니다. 만약 어벤져스 같은 경우를 라디오로 듣는다 하면은 그 재미가 있을 수가 없겠죠. 대신 어벤져스를 소리 없이 본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소리 없이 그냥 비주얼만 보더라도 충분히 스토리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영화는 영상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그거에 맞게끔 연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무대에서는 연기자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무대에서 사람들이 무대에 있는 연기자를 보기 때문에 뒷자리 사람들이 그 행동, 움직임을 잘 볼 수 있도록 움직임이 클 수밖에 없겠죠. 예. 반면 이제 영화 연기 같은 경우는 연기를 할 때 그 연기를 무대 연기와 다르게 전체 자신의 모든 전신을 항상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관객이 보는 것은 오로지 숏입니다. 숏. 어떤 프레임 속의 세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연기는 보여줄 수 있는 연기가 아닌 그러한 움직임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만약 클로즈업으로 찍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난다든지 크게 행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프레임 속에 안에서 최대한 자신의 어떠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표현도 그 프레임 속에서 들어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 연기는 그렇죠. 그 프레임 속의 연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숏의 연기. 그리고 무대 연기는 이제 여기 배우가 책임진다는 것은 최종 연기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연극도 연출자가 있어서 연출자가 연기 지도도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현장에서 연극을 볼 때 관객들이 직접 그 연기를 최종적으로 감상을 할 때 그 연기의 하나하나를 다 결국은 책임지는 것은 배우가 되겠죠. 그 배우가 그때 어떤 행동을 하냐가 배우의 또 결정이기도 하고 그것이 그대로 최종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영화는 최종적으로 관객에게 전달되는 것은 연출자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연기를 촬영을 했을 거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연출자가 원하는 그리고 연출자가 관객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테이크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관객들이 보는 모든 것들은 연출자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연기자가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의 책임은 일종의 연출자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출자의 책임. 그리고 무대와 영화 연기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은 실시간적인 것이냐? 무대는 이제 실시간적인 것이고, 영화는 일종의, 이거는 라이브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녹화된 것이죠. 사전에 촬영이 된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우리는 그 연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큰 차이고, 시간의 형태는 그렇고, 공간의 형태는 분리됐다는 거죠. 분리된, 숏들이 분리됐다고 하면은, 이거는, 무대 연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롱숏 정도? 롱숏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된 프레임이에요. 이거는 가변적 프레임이죠. 가변적 프레임이 막 바뀌어요. 숏도 바뀌고. 예. 그래서 그거에 맞는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을 하고, 그죠? 또 편집을 하기 전에 편집을 고려해 가지고 촬영을 할 때 다 끊어서 촬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분리된 숏을 촬영한다는 것은 컷을 이제 끊어진 컷, 그런 것에 그렇게 촬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화 연기자들은 전체적인 어떤 그 씬의 전체를 다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것들을 끊어서 촬영을 하는 경우 그때그때 그 연기에 집중해서 촬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간 집중력이 좀 필요한 것이죠. 반면 이제 무대 연기는 이제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긴 호흡. 만약 2시간짜리라고 하면은 2시간 내내 그 배우가 나온다면은 2시간의 호흡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영화 연기는 2시간짜리 영화라고 하더라도 실제 촬영할 때는 짧게 촬영을 합니다. 아무리 길게 촬영해도 뭐 2, 3분이 넘어가지는 않겠죠. 예. 더 짧게 촬영하는 거는 뭐 몇 초 이렇게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화 연기는 순간 집중력이 필요한데, 왜 순간 집중력이 필요하냐면은 그러한 분리된 끊어서 촬영한 것, 또 끊어서 연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관객들에게 보일 때는 긴 호흡 또는 실시간적인 걸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오늘 촬영한 것과 내일 촬영한 다른 시간대에 촬영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은 오늘 촬영했던 것들을 잘 기억을 해서 내일 촬영할 때 이어서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음,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은 또 연출자가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출자가 그 흐름을 잘 책임지고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긴 호흡으로 하고 또 실시간적으로 연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무대 연기의 초보자들, 연기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1시간 내내 끊지 않고 연기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죠. 반면 영화 연기는 짧게 끊어가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더라도 잘할 때까지 촬영을 하면 됩니다. 잘할 때까지 계속 NG를 내면서 OK 컷이 나올 때까지 연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연기를 하지 않은 그러한 일반인들도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 그 다르덴 형제가 로제타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로제타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칸네 영화제에 황금 종려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로제타의 여배우가 여우 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배우가 한 번도 연기를 그전에는 해보지 않은 그냥 일반 노동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로제타의 그 인물을 창조를 한 것이죠. 그 여자 인물 역시 이제 직업이 여자 노동자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실제 여자 노동자를 캐스팅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노동자가 그 인물을 창조를 할 수 있도록 다른 형제가 계속적으로 연기를 지도를 하고 또 실제 리허설을 할 때 정확한 그런 감정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촬영할 때 여러 번 촬영을 해서라도 그러한 순간들을 결국 찍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영화 속에서는 실시간적으로 굉장히 잘 실제처럼 또 어떤 감정을 뚜렷하게 전달하는 그러한 연기가 한마디로 창조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연기를 창조하는 것은 영화에서는 결국은 연출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 연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대에 받는 연기, 그러니까 이제 과장된 연기가 필요한 것이죠. 행동이 커야 되고 소리도 커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화는 코앞에 바로 앞에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몸동작을 크게 하지 않더라도 미세한 그런 연기까지 다 전달이 됩니다. 클로즈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미세한 연기는 무대 연기에서는 특히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영화 연기가 과장된 연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일상의 모습,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된 연기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화 연기는. 왜냐면은 결국은 영화든 연극이든 주어진 1-2시간 안에 뚜렷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스토리를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대부분 연기자의 연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기는 일상의 우리의 어떤 움직임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또 일상의 우리의 감정 이런 것보다 더 뚜렷하게 감정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화 연기 역시
일상의 어떤 우리 행동, 모습보다는 훨씬 더 정제돼 있고 그리고 또 선명한 그러한 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또 그것이 과장된 일상보다 훨씬 과장된 그러한 행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무대 연기는 당연하게 이제 실시간적으로 여러 명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연기자들 간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이제 연기자들의 어떤 그런 그 서로 케미스트리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영화 연기도 이 배우들의 어떤 그런 케미스트리가 중요하는데 테크닉적으로 봤을 때 실제 연기를 할 때는 그 상대방 연기자가 없이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무대 연기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지만은 영화 연기는 이런 분리된 숏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A라는 배우와 B라는 배우가 서로 대화를 하는 연기를 있을 때 실제 촬영할 때는 A, B를 다 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A만 촬영하고 B만 촬영하고 그렇게 독립된 숏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B만 촬영할 때는 A라는 사람이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A가 있다고 상상하고 B가 연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서 연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공간이 다른 공간에서도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만약 세트가 똑같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예, 그렇게 이제 무대 연기와 영화 연기의 차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제 연기 연출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크게 이제 미장센 연출과 몽타주 연출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미장센 연출은 이제 미장센이 중심이고 몽타주 연출은 몽타주이 중심인데 이 말은 미장센은 우리가 보통 컷이 없이 한 숏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들의 구성 이런 것들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컷이 없이 어떠한 실시간적인 흐름, 어떤 시간의 시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몽타주가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편집, 컷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컷을 통해서 이야기의 흐름을 강조한다거나 또 연기를 창조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장센을 중심으로 만약 연출하게 되면은 촬영할 때 주로 롱테이크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시퀀스 숏이라는 것은 원씬 원컷 뭐 이런 것이죠. 하나의 씬을 하나의 숏으로 하나의 컷으로 그냥 쭉 촬영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치 이제 우리가 연극에서 실시간적으로 그 현장의 어떤 느낌, 라이브의 느낌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이러한 것과 또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몽타주 연출은 컷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클로즈업 샷 그야말로 이제 개별 숏이죠. 개별 숏들을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연기를 만드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거는 배우는 그야말로 이 편집을 통해서 편집을 통해서 연기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배우는 연출자가 만약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그 그림을 그리는 일종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배우의 다양한 그런 동작들 또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을 촬영을 다양하게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조합을 시키는 거죠. 조합을 해서 특정한 흐름,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어떤 배우는 그냥 무표정하게 무표정한 표정만 짓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앞뒤에 어떤 커트를 부시냐에 따라서 이 무표정한 표정이 이게 겁먹은 표정이 될 수도 있고 겁먹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자신감 있는 거가 될 수도 있고 또 슬픈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뭔가 유혹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배우는 연출의 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미장센 연출은 감독이 연출자가 연출을 밑에 있는 것처럼 최소화를 하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연기의 그런 라이브성 그런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배우가 단지 연출의 도구가 아니라 배우 스스로 하나의 그런 스스로 인물을 창조하는 그런 독자성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장센 같은 경우는 배우가 그때그때 연기를 할 때 나름대로 자기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대사도 애드립도 가능할 뿐더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할 수가 있는데 반면 몽타주 연출 같은 경우는 배우는 연출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 대사는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대사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그런 감독들도 있고 물론 이제 감독에 따라서 약간의 애드립도 허용되는 감독도 있지만은 대부분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시나리오에 있는 대사가 약간의 이제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뀔 수는 있어도 그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미장센 연출 같은 경우는 아예 시나리오에 없는 대사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시나리오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 촬영을 할 때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적혀져 있는 대사가 없기 때문에 배우는 감독과 그 상황만 충분히 공유를 한 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끔 자기가 그 즉흥적으로 대사를 치는 거죠. 즉흥성. 배우의 독자성, 즉흥성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이제 미장센 연출자들이 중시하는 것은 바로 실제 그리고 현장, 실제성, 현장성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뭔가 계획돼서 내가 어떤 정해진 어떤 것을 전달하기보다도 그때 그 순간에 만들어지는 그러한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연출을 최소화를 한다고 본다고 하면은 몽타주 연출은 그야말로 실제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연출도 굉장히 연출이 다죠. 연출이 이제 최대한 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작적인 연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경우 몽타주 연출의 가장 몽타주 연출이 가장 부각되는 그러한 영화는 표현주의 영화라고 볼 수 있고 미장센 연출이 가장 부각되는 영화는 사실주의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영화라는 것은 표현주의적인 면도 있고 사실주의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사실주의와 표현주의 그 양극단에서 그 중간에 어떤 스펙트럼이 있다고 하면은 어느 중간쯤에 있는 것이 보통이겠죠. 그래서 감독들이 어떤 경우는 배우의 현장성, 어떤 배우의 독자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 여길 때도 있는 반면 또 어떤 씬 같은 경우는 배우를 하나의 그런
그 움직임을 그 하나의 이미지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 이미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연기를 창조하는 또 이런 형태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극단에 있는 미장센 연출과 몽타주 연출은 일종의 실제 연출을 할 때 감독에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뭐 기우는 이 정도지 뭐 완벽한 미장센 연출, 완벽한 몽타주 연출 이런 것이 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굳이 이제 그런 것들 예를 들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홍상수 감독이 미장센 연출의 극단 또는 이제 뭐 이창동 감독이나 또 아까 로제타를 만들었던 다르덴 형제 감독 이런 감독들은 미장센 연출에 좀 가깝다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그런 액션 영화 할리우드 액션 영화들은 대부분 몽타주 연출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박찬욱 감독이라든지 봉준호 감독 이런 감독들은 또 몽타주 연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도 시나리오 그리고 또 봉준호 감독이 만든 스토리보드 거의 그대로 거기서 크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촬영이 되고 편집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계획이란 것은 일종의 몽타주를 기획하는 것이죠. 스토리보드를 이렇게 다 커트로 해가지고 일종의 몽타주를 계획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미장센도 계획을 하긴 하지만은 그 미장센으로 찍은 그러한 숏들을 어떻게 연기를 할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을 한 다음에 그 계획 아래에서 그 계획을 그대로 영상화시키는 시각화시키는 것이 이제 봉준호 감독의 또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은 또 몽타주 연출에 가깝다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이제 연기 연출 스타일은 그렇고 다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 연기는 어떻게 연출을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그 과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처음에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비트를 구분한 비트 구분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대사 그리고 그 행동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동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사에 어떠한 행동이 정의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이제 비트 구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대본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릭터가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 확실하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것에 따라서 이제 캐스팅을 할 것이고 또 오디션을 할 것이고 보통 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션 없이 캐스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캐스팅이 다 끝나면은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 리허설은 크게 이제 그 대본 리허설과 씬 리허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본 리허설은 대본을 주로 읽는 그래서 그 인물과 스토리에 대해서 충분히 전체가 다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고 씬 리허설은 각각의 씬에 맞는 각각의 씬에 필요한 그러한 배우들이 모여서 그 씬을 직접 연기를 하고 그 씬의 어떤 행동과 어떠한 움직, 블러킹, 동작 어떠한 이 행동의 동작선을 이제 블러킹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결정을 하고 또 어떤 비즈니스, 어떠한 소도구를 가지고 연기를 할지 이런 것도 결정하고 하여튼 무엇보다 이제 비트를 결정하겠죠. 이 대사는 어떠한 행동인다. 그 행동을 나름대로 정의하는 것이 이제 비트인데 그 비트를 서로 공유를 해서
그 연기자가 그 시내에서 뚜렷한 자신의 역할을 하고 뚜렷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리허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촬영할 때 연기 지도를 통해서 뚜렷하게 그 감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연기 지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말했던 그 비트는 여기 다시 설명하면 행동의 극적 단위이다. 그리고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동이라고 하고, 동명사로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려하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한하기 또 될 수도 있고, 유혹하기, 뭐 강요하기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또 비트는 감정선의 이정표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가 예를 들어서 공격하기도 있을 수 있죠. 공격하기. 처음에는 간청하기였다가 갑자기 상황이 공격하기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그 감정선이 바뀌었을 뿐더러 이제 행동이 바뀌는 거죠. 행동이 바뀌면서 또 스토리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극적 비트, 이렇게 완벽하게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그러한 비트를 이제 극적 비트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쭉 흐름이 어떠한 간청하기의 흐름이었다가 갑자기 행동이 공격하기로 바뀌었다고 하면은 이야기 흐름이 바뀐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비트는 결국 비트가 하는 역할은 스토리를 선명하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가 그렇게 선명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자가 가지고 있는 비트, 이런 것들은 이제 액팅 비트라고 해요. 액팅 비트. 그래서 액팅 비트는 그 연기자가 하는 모든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자기가 어떤 비트로 이해를 해가지고 연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 액팅 비트를 비트가 있고, 이 액팅 비트 중에서 그야말로 이야기 흐름을 완벽하게 바꾸는 그런 비트를 이제 드라마틱 비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라는 것은 이야기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의 단위를 이제 그 시퀀스라고 하는데, 그 시퀀스보다 더 작은 이야기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트. 예. 물론 이제 이야기 단위일 수도 있지만은 또 연기 행동의 단위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트를 시나리오 대본이 나오면은 이 비트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본을 분석을 할 때 비트 말고 또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서브 텍스트입니다. 서브 텍스트는 이제 그야말로 텍스트 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사 밑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행간의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 대사 이면에 숨겨진 어떤 그 인물의 욕구, 어떤 의도.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인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인물, 만화에서는 이런 말풍선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들이 막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은 모르는데 우리 시청자들만, 관객만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대사를 칠 때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이제 서브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 좀 닫아주실래요? 이런 대사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대사가 있으면은
문 좀 닫아주실래요?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하면은 이 대사에 서브텍스트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특히 연출자가 결정을 하겠죠. 문 좀 닫아주실래요? 요거는 이 말을 할 때 그 인물의 머릿속에는 어떤 의도와 욕구가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 안에,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지금 바깥에 자기를 쫓고 있는 어떠한 형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 문 좀 닫아 주실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은 또 유혹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갖자. 뭐 이런 내용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 좀 닫아달라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끼리 즐기자. 뭐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보자. 협상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좀 매너 좀 지켜라. 좀 매너 좀 지켜라.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매너 좀 지켜라. 그러니까 자꾸 문을 열고 나가니까 바깥에 찬바람이 자꾸 들어오는데 자꾸 문을 열고 나가는 꼬리가 긴 그런 사람들한테 매너 좀 지켜라. 이런 의도로서 문 좀 닫아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배우가 야 매너 좀 지켜라 라는 생각을 갖고 요 대사를 치는 것과 우리끼리 재밌는 시간을 좀 갖자 라는 생각을 갖고 요 대사를 칠 때 똑같은 텍스트는 똑같지만은 그것이 전달되는 감정 전달되는 내용이 완전히 100% 다르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브텍스트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서브텍스트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걸 통해서 행동이 정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우리 시간을 좀 갖자. 이거는 유혹하기라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매너 좀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는 요구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다르죠. 다른 행동이 돼버린 거죠. 말은 똑같아도 행동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간청하기가 될 것이고,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간청하기가 되는 것이고, 간청하기, 유혹하기, 요구하기, 이거는 다 다르다는 것이죠. 협상하자는 이제 제안하기가 될 것이고,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서브텍스트를 통해서 그 대사의 이면에 있는 욕구, 그리고 그 대사를 도대체 어떻게 칠지, 어떻게 연기를 할지가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비트, 이런 비트를 이제 서브텍스트가 나오면은 또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한마디로 이제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의도, 생각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대로 자기의 욕구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보통 미친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말할 때 그 하나하나가 이면의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또 상대방이 읽을 수 있게끔 보통 상대방이 또 읽습니다. 굉장히 둔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 그 사람의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마디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죠. 행동을 통해서 그 텍스트가 어떤 거든지 그 텍스트를 그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는다는 것이죠, 대부분. 특히 이제 정치가들이 하는 화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의 어떠한 그런 이면의 내용들이 들어있고 어떤 상징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고, 예, 그런 것이죠. 마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화 속에서 인물들의 대사도 그런 우리 현실 속에 우리가 쓰는 말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우리의 의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영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야지 그것이 개연성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가 그 사람의 욕구다, 행동이다 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또 실제라는 느낌이 안 들 겁니다. 가짜의 인물이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소품을 이용한 행동이라고 했죠. 요거는 이제 우리 보통 무대에서 대사를 할 때는 그냥 대사만 가지고 마치 우리 라디오의 뭐 라디오 드라마처럼 대사만 가지고 우리는 그 상황을 상상을 합니다. 예. 무대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영화는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기록같이 우리가 느껴지고 실제라는 환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는 그것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행동이라는 것이 아무런 행동이 없이 말만 하진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굉장히 정색을 해서 말하는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뭐 또 빨래를 하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또 뭐 이불을 빨래를 개면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그야말로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비즈니스가 있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비즈니스가 항상 따라 붙어요. 그냥 상대방의 눈만 쳐다보고 진지하게 이해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뭐 싸울 때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그 사람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무섭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겠죠, 그죠? 예. 대부분 경우는 그냥 편하게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라는 것들은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농담을 섞어가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편하게 얘기를 하죠. 그때 뭔가 항상 따라붙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그 껌을 씹는 것도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커피를 후짝후짝 마시는 것도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비즈니스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비즈니스는 이제 식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V 드라마에서 많은 그 배우들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비즈니스는 일종의 어떤 영화 속에서 어떤 인물의 행동을, 인물의 대사를 그럴듯하게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이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소품을 이용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소품을 이용한. 예.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좀 이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생충 이제 아까 이제 봉준호 감독은 요 대본 그대로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그 스토리보드 그대로 거의 그대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굉장히 커트가 많아요. 특히 이 씬은 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커트가 없이 롱테이크로 가는 그런 씬도 있지만은 대부분 커트가 굉장히 많은. 그래서 봉주동 감독의 기생충은 아까 미장센 연출과 몽타주 연출이 있다고 하면은 미장센 연출보다는 몽타주 연출에 좀 더 기울어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사들은 뚜렷하게 그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뚜렷한 행동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들의 나름대로의 각각 대사에 나름대로의 그 비트를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비트를 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기우가 그 부잣집에 가서 과외 일종의 테스트를 받는 그러한 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우가 처음으로 연교를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관객들도 처음으로 연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교가 이제 가짜 지역 증명서를 봉투를 들고 본 다음에 보고 있고, 또 그때 긴장한 표정의 기우가 있고, 또 연교는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있죠. 요게 이제 바로 비즈니스죠. 요게 비즈니스. 연교의 비즈니스입니다. 연교는 강아지를 이렇게 들고 쓰다듬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사를 치죠. 그러니까 좀 훨씬 자연스럽게 보이죠, 그죠? 요게 이제 비즈니스고, 만약 이제 기우는 커피잔이 나와요. 커피잔을 갖다 줘요. 커피를 이렇게 훌쩍훌쩍 마시는 이런 것이 또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씬은 이제 롱테이크 씬이에요. 그래서 이 씬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장센 연출에 좀 가까울 수 있어요. 미장센 연출에 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끊지 않고 거의 그 시퀀스 숏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퀀스 숏, 원씬 원컷이죠. 하나의 씬을 하나의 숏으로 가는 시퀀스 숏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것은 그런 연교의 연기예요. 연교의 또 연교의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연교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금 연교가 기우와의 관계 속에서 연교가 확실하게 행동을 통해서 기우를 분위기로서 장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선명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또 그 긴장감을 또 고조시키는데, 그게 마치 지금 관객이 마치 감정이입이 쉽게 돼서 그 상황에 내가 마치 과외 교사로 가서 거기서 처음 보는 사장집 부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커트하지 않고 컷이 없이 실시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대부분 사람들이 커트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조작됐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은 커트를 하지 않으면은 실제라는 느낌이 더 강하고 어떤 그런 실제의 시간성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성이 더 강화되는 것이죠. 사실성이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롱테이크, 미장센 연출이 가지고 있는 또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 장점은
그 영화라는 미디어의 그런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하는 영화라는 그 미디어의 특성이 가장 확실한 특성이 바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거죠. 실제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왜곡하지 않고 기록한다는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그 장점을 잘 살린 것이 미장센 연출이고 또 롱테이크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롱테이크로 쭉 찍을 때 그렇지만은 이 연교가 시간은 쭉 실시간적으로 흘러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이야기의 흐름은 굉장히 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연교의 역할이죠. 연교가 연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편집을 통해서 몽타주 연출이라고 하면 편집을 통해서 연기를 만든다거나 편집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야말로 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왜냐면 미장센 연출이니까. 그래서 기우는 여기서 기우의 어떤 행동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우는 별로 행동에 변화가 없습니다. 기우는 우선은 거기서 무조건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우는 거의 얼굴도 거의 보여주지도 않고 연교 얼굴만 주로 보여줍니다. 기우는 이제 뒤통수 정도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더욱더 기우의 행동은 또 기우의 연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포커스를 활용해서 기우의 얼굴과 뒤통수는 포커스가 좀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뿌옇게 돼 보이기 때문에 연교만 주로 포커스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기우는 연교가 지금 누군가 그 설득하거나 아니면 요구하거나 하는 그 당사자가 있다는 그런 정보만 줄 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교의 행동과 연교의 연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트도 연교의 비트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연교의 비트만 확실하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씬은 문제 없이 촬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연교의 비트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보면 이제 봉투를 휙 돌려주면서 서류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어차피 민혁쌤이 소개로 오신 거니까 두 분이 뭐 절친이시고 요 말은 요 말의 어떤 그 행동을 정의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일종의 배려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뭐 민혁 쌤의 친한 친구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류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선심을 써주는 것처럼 배려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어떤 만약 지금 기우가 좀 긴장한 상태라고 하면은 그 긴장한 상태를 좀 풀어주는 앞부분에서 이제 긴장했다고 그랬죠. 긴장한 표정에 그래서 긴장한 걸 풀어주는 그런 이제 멘트죠. 남들을 이제 배려하는 이런 멘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민혁쌤이 사실 인간 자체가 워낙 불리한트 하잖아요. 저나 다혜나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다혜의 성적은 별개로.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는 또 이 위의 대사와 또 달라요. 이거는 배려하기면은 이건 또 배려하기는 아니고 이거는 좀 더 그 자기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혁쌤을 우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하기죠. 평가하기. 처음엔 되게 좋게 평가를 하죠. 브릴리언트하다. 그래도 만족도가 좋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또 다음에 나의 성적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똑똑하긴 했지만은 성적을 잘 올리진 못했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처음에 칭찬을 했다가 다시 떨어뜨리는 그러한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냐? 이 이야기는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너는 똑똑하기도 하지만은 또 성적 가지고 잘 올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민혁쌤을 평가를 함을 통해 가지고 또 기후에게 어떠한 배려가 아니라 기후에게 뭔가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기후에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려주고 선언하는, 이제 선을 긋는 거예요. 선언하기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알려주기, 이런 이제 그 비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진짜 너무 좋았어. 그때 그래서 솔직히 저나 다혜는 내년 수능 때까지 민혁쌤랑 계속 쭉 가고 싶었어요. 근데 민혁쌤이 갑자기 유학을 간다니까 이건 뭐 요 이야기, 요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일종의. 예. 왜냐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 민혁쌤이 다의 성적을 그렇게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인정해주고 또 끝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지가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참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한번 맡았으면 끝까지 하는 것이지 중간에 가고 하면은 곤란하다. 이런 또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거는 문제를 또 제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금 문제가 있다. 민혁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또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네, 문제를. 현재 문제가 다 좋은 것만 아니다. 제기하는 거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배려하기 위해서 갑자기 행동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 행동이 이렇게 강하지 않은데, 여기서부터 행동이 달라져요. 아무튼 그래서 좀 실례지만, 이제부터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하죠. 그죠? 이때부터 강하게 나간 것이죠. 아무튼 제 입장은 그쪽이 민혁쌤 같은 어떤 레벨이 아니라면 굳이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이것은 이제, 당신이 이제 민혁쌤처럼 똑똑하거나 또, 민혁쌤이 못했지만은 또 다의 성적을 잘 올리고 그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안 받겠다. 이런 것을 일종의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이제 지금까지는 뭔가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제 배려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너한테 너 앞에 있는 것은 당신한테 이미 당신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수용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당신을 아직까지는 믿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일종의 이 부분은 그냥 문제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나름대로 충격 주기 뭔가 이렇게 깜짝 놀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도발하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도발하기. 뭔가 지금 이 상태를 지금까지 기우가 나름대로 이제 이 상태까지는 자기 친구도 칭찬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뭔가 약간 이제 긴장을 풀었다고 하면은 그 긴장을 확 조이는 거죠. 그래서 도발하면서 어떤 여기도 선언하는 거죠. 딱 선을 긋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는 너를 받아들인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도발하면서 선언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영규가 그래 결국 뭐 이 얘기를 하고자 함이었는데 오늘 수업 제가 참관해도 될까요? 풀타임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요.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물어보기가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강요하기가 되는 거죠. 강요하기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 옵션이 없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 참관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지만 이건 물어보기는 아니죠. 그죠? 그야말로 그렇게 결정해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is it okay with you? 요거는 이제 그 강요한 것들을 더 확실하게 어떤 그 기정사실화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자신의 어떤 영어를 래품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일종의 분위기를 자신이 집에서 자기가 우위다, 확실하게 우위다라는 약간 이제 건방지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예의도 없이 그 지 맘대로 그렇게 영어를 내뱉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일상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약간 위협적인 의도에서 하는 거예요. 위협하게. 그러니까 이게 나는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다. 나는 당신네들하고 다른 그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어떤 뭐 구별짓기도 될 수도 있고, 그죠? 위협하기도 될 수 있고, 나는 부자고 나는 너희들 같은 사람이 아니다. 또 구별짓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별짓기, 또 위협하기, 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또 위협적인 느낌의 계단을 숨지게 오르는 기후. 여기서 이제 이런 또 그 지문이 있죠. 예. 그냥 그야말로 위협적인 느낌을 받은 거예요, 지금 기후가. 그러니까 계단까지 위협적으로 느껴진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봉준호 감독이 영교가 만들었다라고 이제 세팅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혜의 방에서는 또 이 정과 완전히 상반된 또 이야기의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그 상반된 흐름이 마치 이제 이 영화의 원래 과거의 제목처럼 뭐 코마니라는 제목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데칼코마니라는 그러한 것처럼 데칼코마니가 딱 이렇게 이미지가 서로 이렇게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그 복제되는 그런 것을 이제 데칼코마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것도 굉장히 앞부분과 거의 비슷한 구조로 마치 복제되는 것처럼 그런 흐름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는 그 역전되는 것이죠. 이 상황이 또 달라져요. 이제는 기후가 그 상황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영교가 가는 한마디로 기후가 이제 깨갱한 상태죠. 깨갱한 상태지만은 이때 기후는 이 다혜에게 과외를 하는 상황에서 또 영교와 그 강아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뭔가 작전을 짰겠죠. 그 작전은 아마도 영교가 자기한테 요구했고 또 강요했던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런 어떤 전략을 그대로 또 다혜에게도 적용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후가 14번 나 확실해? 요거는 이제 일종의 다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어떤 애인지도 모르잖아요.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종의 테스트 해보는 거죠. 시험하기. 정말 14번 답이 정말 확실한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뭔가를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 다혜가 지금 어떻게 나올 건가 한번 본 거예요. 그 시험해보니까 다혜가 굉장히 여기서 소심하고 말 그대로 소심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 다혜는 이미 얘는 나한테 기가 죽어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기도 될 수 있고 확인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혜는 나한테 어떤 기싸움에서 나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사실 이제 영교처럼 그렇게 막 건방지고 시건방지고 그렇게 반항적으로 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전략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게. 그랬더니 굉장히 자기한테 이미 이제 기가 죽은 상태라고 확인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다 너의 확신을 묻는 거야. 13번 문제 네 생각에 맞아 틀려.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이거는 일종의 제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너한테 지금 문제가 있어. 난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혜는 이제 더 또 위축이 되는 거죠. 뭔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너 방금 뒷문제 한참 풀다가 14번으로 다시 또 돌아왔지. 그랬지. 그 문제를 이제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죠. 확인시키기. 예. 그래서 이제 내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기우도 이제는 이제 나도 연교처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우가 자기한테 도발했던 것처럼 근데 도발을 하는 거예요. 도발하기. 손목을 딱 잡으면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죠. 마치 앞부분에서 여기서 지금 영교가 이런 식으로 당신이 민혁생 아니라면은 내가 굳이 뭐 당신 같은 사람 쓸 아주 뻔뻔하게 도발을 해버렸죠, 그죠? 사실 일상에서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도발이죠.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이죠. 또 똑같이 일상적으로 처음 본 사람의 손목을 그것도 남자가 여자의 손목을 어린 나이 여학생의 손목을 탁 잡는 거는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이고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일종의 놀래기, 도발하기도 되지만 놀래기도 되고 얘도 이제 놀래기가 되는 거죠. 놀라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계속되면은 이제 영교가 와가지고 저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왜 남의 딸 손목을 왜 잡냐? 지금 과외하다가 갑자기 왜 저러냐? 그렇게 나오기 전에 빨리 이제 수습을 하는 것이죠. 만약 지금 실전 수능이고 1번 문제였으면은 이제 엉긴 거야. 근데 이 맞법도 엉켰잖아. 심장은 거짓말 못해. 이게 뭔가 이렇게 지금 성추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다혜의 상황, 다혜가 시험을 망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시험을 망치는 거야. 그 진단 마치 이제 명의가 지금까지 네가 시험을 지금까지 건강이 왜 내가 건강이 나쁜지 잘 몰랐던 환자에게 명확하게 명의가 진단하는 것처럼 지금 다혜의 문제를 명확하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맞는 말이니까 다혜는 얼굴이 빨갛게 타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영교도 그 말이 맞으니까 숨이 턱 멈추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제지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시험이란 게 뭐야?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야. 14분 정답 관심이 없어. 너는 오로지 다해. 네가 이 시험 전체를 어떻게 치고 나가는 거, 어떻게 장악하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알겠니?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는 여기서의 비트는 뭐죠? 요거는 앞에서 진단을 했으면은 그걸 좀 더 확인하는 것도 확실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야말로 장악하기예요. 분위기를 이제 완벽하게 장악하는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내가 이 과외 선생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나는 네가 성적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는 네가 시험을 잘 보는 거, 시험 성적만 올리는 거에만 나는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까 여기서 말했던 이 영교가 원했던 다의 성적에는 사실은 미학쌤이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당신이 성적이 잘 올릴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잠재우고 그것을 그 의심을 이제 확신으로 만들어주는 괜찮은 선생이라는 확신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내가 지금 영교와의 관계 또 다혜와의 관계에서 내가 우위에 올라서는 그래서 나를 과외 선생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장악하는 이런 형태가 돼버린 것이죠. 이거는 장악하기에 비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봐봐요. 여기서 실전은 기세야. 기세, 태도. 여기 나오죠. attitude. 또 영어가 나오죠. 이 영어가 바로 아까 Is it okay with you? 이것에 대한 일종의 페이오프가 되는 것이죠. 그걸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바로 위압적으로 보이는 게 나도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도 일종의 이제 그 구별지키죠. 나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애티튜드가 있는 사람이야. 나의 기세는 장난이 아니야. 하면서 위압하기가 되는 거예요.
에티튜드라는 말을 딱 하면서 그러면서 정적이 흐르죠, 그죠? 예. 그리고 완전 압도, 그러니까 압도하기예요. 위압하기 써 있네요. 여기 압도하기. 그러니까 이 봉준호 감독이 그 자신의 이 인물의 어떤 그런 행동의 본질들을 다 써놓는 것 같아요. 여기 압도하기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위협하기가 있었죠. 그죠? 위압적이. 예. 그죠? 그러니까 압도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에티튜드. 위압하기, 압도하기가 다 들어간 것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혜 너 그동안 화나고 억울했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밤마다 커피 쏟았지. 왜 이상하게 나는 시험만 보고 점수 안 나올까? 요거는 이제 마치 여기까지는 위압하고 장악해 했으면 이거는 또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죠. 한마디로 공감하기죠. 공감해 주는 거. 억울했지. 나는 다 이해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커피까지 쏟았는데 왜 시험이 점수가 안 나올지 너는 정말 그것을 몰라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지.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지. 그렇게 일종의 다독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행동과 완전히 180도 다른 이번에는 배려하기, 다독이기, 다독여주기, 뭐 이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혜가 뭔가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감동시키기도 되는 거예요. 감동시키기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우가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에 손에 넣고 갖고 놀게 해줄,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나 네 공부에 관심이 없어. 네 점수에만 관심이 있다. 이건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또는 안심시키기. 이거는 이제 다혜한테 하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영규한테 하는 이야기죠. 영규한테. 나에게 의심하지 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 기후의 이런 비트도 확실하게 바뀌죠. 처음에 시험하기였다가 재기획이었다가 도발하기로 갔다가 진단하기로 갔다가 장악하기 갔다가 또 확실하게 바뀌어서 배려하기, 안심시키기 이런 식으로 대사만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의 흐름이 그야말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를 타게끔 우리에게 전달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확실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무비 건조하게 이렇게 읽었다고 하면은 이러한 그 스토리가 전달이 안 됐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스토리가 전달되게 했던 것은 지금 요 부분은 아까 여기 거는 제가 롱테이크 미장센 연출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16신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거는 몽타주 연출이에요. 몽타주 연출. 그래서 굉장히 컷으로 많이 컷과 컷이 연결돼요. 예. 하나하나가 다 컷이에요. 그래서 기우의 샷, 다의 샷, 이 두 샷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차가 돼요. 예. 교차가 되고 대부분 다 클로즈업 숏이에요. 예. 클로즈업 숏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긴장감의 고조, 이런 것들을 편집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죠. 편집을 통해서 만들고 그리고 또 이 위압하기, 장악하기 이런 것들도 뭔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잖아요. 그때 그 샷 자체가 이렇게 널찍한 롱샷이 돼버리면은 시각적인 긴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앞부분에서 이 롱테이크 미장센 연출에서의 샷은 나름대로 샷이 좀 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영교의 기우가 어깨를 걸고 나왔다고 하지만은 영교는 거의 대부분 몸이 나올 정도로 샷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커스 이동을 통해서 뭔가 약간 편의적으로 만들긴 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방된 샷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샷의 어떠한 현장성, 시간성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샷들이 클로즈업,
굉장히 타이트한 클로즈업으로 서로 교차가 되고 있어요. 교차가 된다는 건 서로 대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 기우와의 샷과 다의 샷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대립되면서 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각적인 긴장을 고조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위압하기 이런 것들은 더 타이트하게. 그래서 이제 이 인물 샷들 보면은 그 앞에 이 다해가 이거 시커멓게 그 실루엣이 나오고 그 사이에 이렇게 기우의 샷이 나와요. 기우의 클로즈업, 익스트림 클로즈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기우의 표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프레임을.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위압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몽타주를 통해서 봉준호 감독은 이들의 연기, 기우와 특히 기우의 연기를 더 강조를 한 것이죠. 강조하고 더 확실하게 전달을 하게끔 한 것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봉준호 감독이 나름대로 각 그 대사의 비트를 알고 있었고 또 정의를 했을 것이고 그것을 리허설을 통해서 영교 그리고 기우 그 각각 그 배우와 공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기우하고 영교의 배우들이 그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했던 대로 촬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는 미장센 연출보다는 몽타주 연출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비즈니스는 많지가 않죠. 아까 말했던 비즈니스는 그야말로 그 강아지를 쓰다듬는 영조의 행동 그리고 이제 다혜 방에서는 이제 다혜는 아무래도 이제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이제 그런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기우는 그 빨간색 이제 색연필을 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들고 있다는 것 소두구죠 소두구 그것도 이제 비즈니스고 또 하나는 손목을 딱 잡는 행동 그게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죠. 손목을 잡는 행동을 통해서 기우 도발하는 그 놀라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을 뚜렷하게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전달을 한 것이죠. 그래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은 연기 연출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